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 누가 더 막말을 잘하나 경연이라도 벌이고 있는 이 국임당 정치인들의 행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습니다. 국임당 창원시의원인 김민아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뿐만 아니라 국임당 권성동의 막말, 대통령 전 비서관이었던 김성애의 막말에 이어서 윤핵관 장제원은 애초부터 국정조사에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리고 또 자식을 둔 부모라면 할 수 없는 망언들을 통해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참사 희생자인 이지한 씨의 모친은 장제원을 겨냥해서 당신의 아들이 희생자에 포함이 됐었어도 국조에 반대했을까?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방송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느냐? 같이 죽었으면 했다. 당신의 아들과 내 아들이 같은 골목에서 죽었으면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탄핵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격앙된 발언을 이어갔겠습니까? 고 박가영 씨 어머니도 장제원을 겨냥해서 당신의 아들은 살아있다고 안심이 되시냐? 안심하지 마라. 당신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겠냐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새끼 잃은 어미는 절규한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이 오죽하면 네 자식도 내 자식과 같이 죽었어야 했다라는 발언까지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네가 정치인으로 있는데 네 아들이 안전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자식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남의 자식의 죽음 앞에 대못을 박는 저들의 행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과 정부 여당이 유족들에게 벌이고 있는 작태는 인간이라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한다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작태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같이 이태원에 갔다가 친구는 회생되고 살아남아 치료를 받았던 한 고등학생이 모텔에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얼마나 극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이 컸을까요? 이태원 참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병원에는 수많은 부상자들이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행여나 정권이 흔들릴까봐, 세월호의 전철을 밟아 탄핵당할까봐 뭐든지 숨기기 바쁘고 감추기 바쁜 극악무도한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라고는 허구없날 만찬하면서 술파티만 벌이고 있죠. 오늘 윤석열이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듯 한파가 닥쳤다는 이유로 행사 참석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 행사는 한파로 지자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산자부 장관 대독 행사로 축소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지요. 한파라고 비상근무체제라고 행사를 취소할 거면 전부 취소를 해야지 산자부 장관이 대독한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행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윤석열만 안 온다는 소리죠. 한파라는 건 핑계라는 소리입니다. 또 어제 한 잔 거하게 퍼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서 경북 지역의 경제 기업인 오찬간담회도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한심의 극치는 이뿐만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문재인 K를 없애겠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 축소를 들고 나오는가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69시간으로 바꾸려는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 찍들은 참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찍어준 윤석열이 죽으라 일만 하다가 행여나 아프거나 다치면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명박 사면 또 어떻습니까? 쥐라는 별명 가진 이명박을 사면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 끼워 넣으려다가 김경수 지사가 택도 없는 꼼수 부리지 말라면서 나는 사면 안 받는다고 거부하자 쪽팔렸는지 같이 사면하려고 했었던 최경환도 사면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는 일제히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이 작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중요 부분 잠시 보실 텐데 그 이전에 이 시대전환 조정훈이
이태원 참사로 현 정치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상민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가 동시 사퇴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제발 그 아갈머리 좀 닥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밥맛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된 지 고작 1년 7개월이 지났고 그마저도 올해 6월 28일부터 6개월째 형 집행 정지 상태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이 아니라 강남구 논현동 자택 본인의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한 밥을 먹어가며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마저도 사면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또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이제 만기 출소 넉 달이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면피성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이 건보 근간을 해친다며 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문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문케어로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의 규모가 9.2조, 그중 취약계층 부담 경감이 24%, 즉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해온 것입니다. 또한 항암제 등 중증 약제비 부담이 18.3% 경감됐고 여성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확대로 5,139억 원의 의료비 경감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안아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밝혔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정작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합니다. 각자 도생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한국의 건보 보장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는 깎고 노동시간은 늘리고 언론은 탄압하고 국민들의 죽음 앞에선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부부의 염치 없는 행각을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60억이 넘는 자산가였습니다. 현재는 7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60억이 넘는 이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말이에요, 월 7만 원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치 없는 부부 보셨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